오라클 6번째 시간 할게요. 시퀀스랑 뷰랑 트리거 할 겁니다. MySQL에서는 우리가 오토 인크리먼트로 했었는데 오라클은 그게 없죠. 오토 인크리먼트 타입이. 그래서 우리 시퀀스를 써요. 그래서 시퀀스는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한 개 테이블에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시퀀스에서 시퀀스를 만들고요. 스타트는 시작을 몇 번부터 할 것이냐, 그리고 인크리먼트는 일씩 증가시키겠다. 그 다음에 맥스 밸류도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보통은 내가 넘버 5다 그러면 어때요? 99999 해놓으면 되겠죠. 그냥 맥스 밸류 같은 경우는 그냥 맥스 값으로 놓으면 돼요. 혹시 뭐 10,000번 이상 주면 안 된다 했을 때는 10,000번으로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인설트 사용할 때는 그냥 인설트 into t 뭐 id 이렇게 되겠죠. id에 요 id 값에 요 시퀀스에 next vel 해가지고 이 시퀀스의 값을 요 id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는 안 써도 됐지만 MySQL에서 시퀀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next vel 해줘야지 얘가 증가가 됩니다. 하나 주고 증가하죠. 현재 몇 번을 갖고 있느냐, 이 테스트 시퀀스가. 그럴 때는 current vel, curr vel이라고 해가지고 요걸로 확인하면 돼요. 근데 요건 세션에만 유지가 되거든요. 요걸 쓰기 전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만들거나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하고 나야 이게 떠요. SQL 디벨로퍼에 보면 HR 쪽에 테이블 말고요, 시퀀스라는 부분이 있죠. 시퀀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전환할 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할 때도 이 시퀀스 값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퀀스가 지금 현재 몇 번인데 그 값을 가지고 MySQL에서 필요하면 필요한 값으로 맞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디파트먼트가 있고요, 인플로이 시퀀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맥스벨은 인트 최대 값이네요. 그래서 이 시퀀스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쿼리로 알고 싶을 때는 이 쿼리를 쓰시면 돼요. 셀렉트 아스테 유저 시퀀시스 해가지고 시퀀스 네임이 여기서는 뭐 인플로이스 SEQ, 뭐 디파트먼트 SEQ인데 다 대문자예요. 그래서 어퍼로 그냥 걸어준 겁니다. 대문자로 만들려고. 내가 대문자 쓰기 싫어서. 아니면 그냥 대문자로 쭉 쓰셔도 되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뭐 있는지. 요 쿼리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3개가 있는 거 알 수는 있지만 HR 쪽에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쿼리 실행 한번 해보세요. SQL 디벨로퍼에서. 그러면 인플로이 SEQ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좀 전에 봤던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일식 증가하고 마지막에 지금 210번까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눌렀을 때 나오는 거랑 뭐 흡사 똑같죠. 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쿼리는 몰라도 되겠죠. 커런트 밸류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시퀀스를 안 만들었으니까 요 인플로이 SEQ의 커런트 밸류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하면 에러가 나요. Not yet defined this session이죠. 현재 이 세션, 제가 열어놓은 이 세션에서는 한 번도 이 시퀀스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한 번을 사용해야 이 커런트 밸류이 이제 세션에 로드가 되는 거예요. 메모리에. 그러면 이건 뭐죠? 아, PGA에 올라가 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SGA에 있었으면 바로 나올 텐데 PGA라는 메모리 영역에 있는 것들은 항상 한번 사용해야지 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쿼리를 갖다가 실행시킬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보시면 테스트 SEQ라고, 자 그럼 시퀀스가 생성이 돼요. 저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2 TSEQ 이렇게 실행하시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프레시 하시면 나오죠. 이렇게. 네, 대문자로 항상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소문자로 만들어도 대문자로 만들어지죠. 근데 실제로 소문자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사용을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한 상태예요. 자, 한 번 사용 안 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넣어봐야 되는데 테이블이 마땅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테이블 하나 만들게요. 자, t라는 테이블, create 테이블 t. 자, 여기는 우리가 id 값을 넘버로 하나 줘볼게요. 넘버로만 줄게요.
넘버 초기 값으로 네임은 바차2 30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insert into t 하는데 id 값에 id랑 name 봤죠? values 여기에 이제 test seq.next val 이렇게 주면은 다음 값이 들어오고요. 이름에다가는 뭐 김일수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셀렉트 한번 해볼게요. select start from 했더니 1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현재 값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1번으로 줬기 때문에 1번으로 되고 김이수라고 넣게 되면 2번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관리만 잘 되면 오토 인크리먼트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커런트 벨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이제 나오죠. CURL 벨.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CURL 벨은 메모리에 올라가는 임시 값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야지만이 한번 읽어야지만이 로드가 된다. 메모리에 들어간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점프할 때 쓰는 편법 하나 추가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39칸을 점프시키고 싶으면 39개 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인설트 한번 해야 되죠. 인설트든 넥스트 벨을 한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넥스트 벨을 무조건 한번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39만큼 점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자, 그 다음 뷰 해볼게요. 똑같아요. MySQL이랑 똑같죠? 근데 MySQL이랑 다른 점은 이런 식으로 create와 replace가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MySQL에서는 어떻게 썼죠? 드롭 머시기 if exist 이렇게 썼었죠. 그걸 항상 썼어야 됐는데 얘는 한 줄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없으면은 create하고 있으면 수정하고 이런 게 한 번에 먹습니다. 그래서 create와 replace, view name 쓰고 as 한 다음에 select 똑같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오라클이 with read only가 있어요. 원래 뷰가 뭐가 됐었죠? 업데이트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막는 게 with read only입니다. 그래서 요걸 주게 되면 그 뷰는 무조건 읽기만 가능한 거죠. 이게 훨씬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뷰에다 대고 쓰는 건 위험하니까 어디서 저장했는지를 추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뷰는 거의 리드 온리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드 온리로 붙여놨을 때 훨씬 성능이 좋겠죠. 라이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읽기 위한 기본 장치만 하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래서 뷰랑 펑션, 프로시저 다 어디로 올라간다고? SJ에 다 올라간다고 그랬죠. 컴파일 돼서. 그래서 그런 성능뿐만 아니라 내가 좀 더 뷰의 성능을 더 주고 싶을 때는 이걸 걸어주면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또 쓸 일도 없잖아. 뷰에다 대고 라이트 하는 일도 없으니까 뷰 하나 열어줄 때 아까 인사팀에서 뭘 셀렉트 좀 해보려고 뭘 한다 그랬을 때 뷰를 하나 만들어서 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옵션을 걸어서 주면 그 사람이 무슨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일은 못하니까. 자, 뷰는 그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똑같으니까. 부서명, 직원명, 급여, 커미션 컬럼을 갖는 뷰를 작성하시오. 커미션 포인트가 없을 경우 0으로 반환하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 깨끗한 걸 하나 더 열어가지고요. create 이런 식으로 v 언더바 뭐죠? 인플로이 테이블이네요. emp랑 depth네요. 디파트먼트 제가 줄여서 쓸게요. as 한 다음에 select 하시면 되는데 항상 select를 먼저 해보라 그랬죠 제가. 근데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select start from 자, employees 보면 first name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부서 아이디가 있을 거고요. 그럼 디파트먼트랑만 조인하면 되겠네요. select from employees E D
그래서 이점 포스트 네임 이점 셀러리 이점 이렇게 하면 되죠. 또 도네요. SS인가요? 네. 그 다음에 커미션이 없을 때는 0으로 나오게 하려면 MVL 쓰면 되죠. 자, 이거 도는 동안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부서명, 직책, 직원명, 입사일을 갖는 뷰. 이건 안 해봐도 되겠죠. 그냥 인플루이스 읽었는데 부서명이니까 이것도 디파트먼트 조인 해가지고 그냥 뿌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드 리드 온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걸어 놓으면 좋죠. 끝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도는 사이에 넘어가겠습니다. 트리거로. 자, 트리거 똑같아요. 크리에이트와 리플레이스 트리거 이름. 자, 비포 애프터 똑같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자, 온 테이블명 포이치로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오라클의 특장점이라고 하면 펜이라는 걸 걸 수가 있어요. 펜이라고 걸면 이 새로 들어오는 컬럼, 뭐 뉴든 올드든 상관없어요. 새로 들어오는 값이 뭐 과거에 기존의 값보다 작을 때 또는 클 때, 같을 때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때만 이걸 수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 트리거를 하나 만드는데 인플로이의 뭐 트리거를 하나 만들 텐데 애프터 뭐 업데이트 이렇게 했어요. 그럼 급여가 뭐 바뀐다, 셀러리를 업데이트 한다 하는 건데 언제만 업데이트 할 거냐면 언제만 이걸 뭐 이 트리거를 수행할 거냐면 셀러리가 올랐을 때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회원을 걸 수가 있어요. 조건을. 자, 그것만 좀 특이하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할 거 없죠. 그 다음에 MySQL 같은 경우는 new 어떻게 썼었죠? 우리 new 보면 콜론이 없죠. 오라클은 여기에 콜론이 붙습니다. 앞에. 네,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다 똑같죠. 지금 웬이랑 콜론 붙이는 거 빼고는 MySQL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부서 테이블에 직원수 컬럼을 추가하고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서브젝트에 뭐 스튜던트 추가한 것처럼 직원수 컬럼을 추가하고 초기 값을 세팅한 후 좀 되네요. 작업이. 직원의 입사 및 퇴사 시 직원수 컬럼을 조정하는 트리거를 작성하시오. 그러면은 어떤 테이블에 만들어지는 트리거죠? 인플로이스죠. 인플로이스의 입사 퇴사니까 인설트와 딜리트에다가 만들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요 디파트먼트의 직원수 컬럼을 조정하는 거, 인설트하고 업데이트 하는 거, 그거 만들면 됩니다. 아까 뷰부터 보시면 그냥 이렇게 MVL 써가지고 0인 거, 널인 거는 0으로 처리했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위드 리드 온리로 줬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 포인트 다 0으로 잘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트리거를 만들 건데 컬럼 일단 추가하는 작업은 여기서 할게요. 하나 alter table 디파트먼트죠. add column 그 다음에 emp cnt 넘버 5로 줄게요. 디폴트 넘버만 줄까? 이거 여기서 해보신 분 있어요? 컬럼 안 쓰죠? 오라클은.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주의할 게 없습니다. 저번에 했던 거. 자, 그래 놓고는 초기값 세팅하는 거 업데이트 디파트먼트 D라고 할게요. set emp cnt는 select count from 뭐 자기가 그룹 바이에서 조인해도 되고요. 서브쿼리로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디파트먼트 id는 d.depart 1
ID. 이렇게 하면 되죠. 에러 났네요. 디파트먼트. 네, 27개형이 바뀌었네요. 말도 있네요. 네, 디파트먼트 했더니 EMP CNT 잘 들어갔어요. 없는 쪽은 잘 됐고요. 자, 이제 트리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습니다. 뷰랑 뷰 자리에 트리거 쓰시면 되고, tr 인플로이의 뎁트의 인플로이 카운트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인설트, 애프터 인설트 업데이트 요것만 걸어주면 되고요. 비포나 애프터. 우리 지금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 인플로이에 인설트가 됐을 때 디파트먼트를 수정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애프터 인설트 on employees 요 테이블에 인설트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실행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걸 수 있는 게 있죠. for each로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when을 만약 건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되죠? when new department id가 뭐 이런 식으로 걸어도 되고, 또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뭐 0보다 크다 이렇게 걸어도 되고, 뭐 자기 편한 대로 걸면 되죠. 자, 그 다음에 begin end. 자, 이걸 가로를 싸주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거예요. 업데이트 디파트먼트 set emp cnt를 emp cnt 플러스 1로 where department new departme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미콜론 달아주고요. 자, 그러면은 새로 인플로이에 인설트가 될 때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존재할 때만, 이거보다 사실 뭐 이렇게 거는 게 더 깔끔해 보이긴 하네요. 숫자긴 하지만 0보다 크다 해도 되겠지만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널이 아닐 때만, 아까 콜론을 썼었는데 이 콜론 쓰면 안 된답니다. 여기서 when 자리에서는 old와 new 쓰실 때 콜론 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딜리트도 만들어야 되죠. 이번엔 딜리트도 하나 만들게요. 델. 그 다음에 딜리트는 인플로이 테이블에 딜리트 되고 나서 할 때 업데이트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EMP CNT는 빼줘야 되고요.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물론 그 인플로이 아이디만 들어오겠지만 딜리트 할 때 올드에 요거 접근 가능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올드 기존에 있던 디파트먼트 아이디에 해당되는 그 EMP CNT를 하나씩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해 보면 인플로이 인설트 업데이트 하기가 좀 힘들죠. 조금 귀찮긴 한데, 자, 여러분들 인설트문 하나 써보십시오. 자, 이렇게 했을 때 에러가 없어야 돼요. 인설트가 일단 트리거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안 줘도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아이디 줘볼게요.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아까 80이었네. 85. 8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35가 되겠네요. 자, 이메일 똑같은 게 이메일 유니크 걸려 있어서,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확인해 보면 35로 이렇게 증가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인플로이스 오더 바이 인플로이 아이디로 DSC 걸면 212번이네요. 210번이랑 제가 212번을 딜리트 해볼게요. delete from
212번 삭제됐어요. 그럼 줄어야 되겠죠. 여기서. 네, 다시 34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업데이트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제가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할 건데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만약에 이거 만약 업데이트라고 한다면 제가 업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인플로이스 테이블을 수정하는데 어떨 때만 하면 되죠? 다를 때만 어떻게? old.department id. 그러면 부서가 달라졌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일단 증가되는 거는 뭐죠? new에 대한 게 증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 거는 감소시켜 줘야 되죠. 감소시키는 거는 old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A라는 부서에서 B라는 부서로 바뀐 거예요. 그럼 A 부서는 감소시켜 주고, 그 다음에 B라는 부서 내에서는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 쓸 때는 요거까지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 유용하죠, 웬이. 자, 만약에 웬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if절 하나 걸어야 되겠죠. if 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이 앞부분에 if 해가지고. 네. 근데 웬이 있을 경우에는 if 필요가 없죠. 다를 때만 수행됩니다. 같을 경우는 할 필요 없잖아. 이 트리거를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 이것도 제가 넣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시퀀스랑 뷰랑 트리거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펑션이랑 프로시저 해보겠습니다.